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67명. 전날 같은 시각보다 395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 중 81.7%는 수도권에서 나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 기준으로는 2,0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어제까지 97명의 환자가 나오는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돌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83명으로 이틀 연속 48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던 500명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5%인데 서울과 인천은 75%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환자 발생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보통 한 4개월 넘어가면 부스터샷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를 넘어선 가운데 오늘부터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경찰이나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없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간의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견은 없고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인데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소위 이견 없이 합의하고 이 방법론에 관련해서요. 조만간 결과 있을 것 같고.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지위에 미칠 영향 등 안보와 법적 문제를 살피며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해도 선언의 당사자인 북한이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과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지에 대해 최종건 차관은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의 반응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유도하고 견인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의 영역이겠죠. 미국 국무부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습니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은 한미 간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aligned on the core strategic initiative here. 최종건 외교차관은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수요일엔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을 워싱턴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처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펜션의 투숙객 10명이 대피하고 산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거센 불길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 양양군 서면 장승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314명과 장비 205대를 긴급 투입했고 큰 불은 2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0시 10분쯤 꺼졌습니다. 불이 번지는 방향에 있던 인근 펜션 투숙객 10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산림 5,000제곱미터가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양에는 지난 11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있었지만 화재 당시엔 초속 0.7m의 다소 약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중학교의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당시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3층 강당까지 번지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직 중이던 학교 관계자 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성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승용차 11대가 달리다 갑자기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섞인 휘발유가 주입되면서 차량이 갑자기 고장났기 때문인데 해당 주유소는 주유소의 주유 탱크에 물이 있는지 모르고 휘발유를 옮기다 사고가 일어났다며 문제가 발생한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안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겐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 차림으로 고척 스카이돔에 나타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030 청년들과 주목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 요청에 응한 뒤 야구 팬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야구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저 위드 코로나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또 우리 캠프에서 만든 모양입니다. 응원가 등 육성 응원이 여전히 금지된 탓에 윤 후보는 차분하게 야구 관람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야구장 응원과 집회의 차이를 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구장은 1만 명 넘게 들어오는데 집회는 계속 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 후보는 SNS를 통해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추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주택자에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에 대한 눈꼽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극소수의 땅 부자와 집 부자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한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윤 후보는 그분의 경륜과 의견을 존중할 텐데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냐며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요구한 데 대해선 선거 조직은 다양한 국민의 참여와 전문성이 있는 팀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부가 화물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 100곳을 거점 주유소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지만 요소수가 부족해 혼란을 빚은 곳도 많아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가 풀렸다는 소식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서둘러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언론에서는 숨통이 튀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말 요소수가 없고요. 정부는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전국 100개 주유소에 180만 리터의 요소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2,000 이상 항상 들어와야 돼요. 하루하루가.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거점 주유소도 아무 의미가 없죠.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 건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내 요소수 유통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주유소 유통망이 없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정부는 요소수 판매업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개인 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직접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사재기가 아니라고 하면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판매를 해도 괜찮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중국에서 도착 예정인 차량용 요소 물량은 10,000톤. 정부는 당장 5개월치는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요소수 공급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